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하종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새가나 입에 오르내렸던 인물 바로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입니다. 권 청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일삼았다 해서 경찰청장의 갑질 논란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 쾌도남마에서 직접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의 입장 단독으로 들어봤습니다. 김복준 중앙경찰학과 교수, 강미은 숙명여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강현자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복준 교수. 네. 경찰 역사상 참으로 안타깝고 네.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터진 것 같아요. 네. 임관이 후에 후배들한테 질책을 할 때마다 10여 분씩 욕설로 군기를 잡았다. 근데 결국은 이번에 나이 많은 간부한테 했다가 결국은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네. 이 국민들 앞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아마 이제 부산경찰청장이 계급이 치안정감입니다. 치안정감. 아, 치안감이 아니고 치안정감. 치안정감입니다. 이제 예. 치안정감 계급은 4개 없어요. 경찰대학장하고 네. 경찰청 차장, 예. 경기청장, 그다음에 부산청장이.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타 지방청장들은 치안감이라고 그래서 2개고요. 이번엔 3개인데 예. 예, 이분이 아마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부산청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네. 참모회의를 합니다. 아침마다. 예. 이 참모회의를 하게 되면 이제 총경급들이 과장이에요. 각 지방청에는. 예. 총경이라고 그러면 일선 경찰서장급이 총경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지방청장에는 지방청 단위에는 그 총경급이 과장입니다. 네. 수사과장, 형사과장, 과장인데 아마 그 참모회의 시간에서 이제 요번에 이제 오늘 그 승진 발령이 있었는데 예. 총경급 승진 발령이 나기 전에 이제 각종 감찰 자료를 미리 받아요. 네. 그럼 이제 청장이 총경급 그 승진 후보자들의 감찰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예. 그 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아마 조금 미진했던 모양이에요. 예. 자료가. 세평이라고 있다는데 세평이 예, 그게 세 평이 예. 이제 일반 여론입니다. 직원 내부의 여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근무했던 근무 부처마다의 어떤 경찰 간부들의 일반인들에 대한 그 간부에 대한 여론. 그리고 경찰 내부의 예. 또 직원들이 그 간부에 대한 여론. 네. 그런 게 이제 세 평이라고. 예. 인간 세차 세 평입니다. 말로. 예. 그걸 이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마 좀 늦게 가져갔던 것 같고 예. 들어갈 때는 아마 이 저 과장급 밑에가 이제 경정이 예. 무궁화 3개가 경정입니다. 네. 경정이 하면 2사람 정도 따라갔었는데 예. 그 경정급이 있는 자리에서 그 이제 그 과장 그 청문감사관하고 셋을 한 10여 분간 좀 욕을 한 것 같습니다. 10여 분간 욕을 네. 했으면 욕이- 질책하느라 욕을 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질책이라기보다도 욕이죠. 욕은 욕입니다. 무슨 욕을 한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하는 무슨 세 글자 있지 않습니까? 개 예, 그렇네요. 뭔 새끼 뭐 많은, 등등.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뭐 배려해 준답시고 또 경정급을 내보냈나 봐요. 예. 니네 좀 나가 있어 해놓고 또 총경 하나 거기 앉혀놓고 청문감사관한테 이번에는 1대1로 1대1로 왔던 또 10여 분.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더 심하게 했겠네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할 일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질책을 받은 사람이 청문감사관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감찰과장입니다. 쉽게 네. 얘기해서. 감찰과장인데 나이도 56입니다. 이게 권 청장이 50살이죠. 만 50세인데. 근데 아마 그 좀 굴욕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문감사관 예. 우리한테 우리가 무슨 얘기까지 들려왔냐면요. 그 욕설을 듣고 자살을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보통 정도의 욕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청장 쌍욕에 자살하고 싶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청장이 부하 간부 직원에게 하는 발언의 수준이 도를 넘어서 도저히 내가 개인적인 이걸 문제 제기라면 불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예. 저분도 총경급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어디 가서 뭐 대우를 못 받은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모처럼 이런 대접을 받아봐가지고 죽고 싶었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정말로 습관적으로 저런 많이 듣다 보니까. 욕설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뭐 분노했을 수도. 근데 부산청장이 51세고 네. 이 청문감사관이 56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5살이나 많은데 그렇죠. 그 나이 오히려 보면 어린 청장한테 욕설을 많이 듣고 하니까 더 이
물컥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저도 뭐 현직에서 있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이게 저 계급하고 인격은 다르잖아요. 네. 이제 뭐 경찰 내부에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군부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급이 깡패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경찰 문화가 요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터질 게 터진 거로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 네. 요번 기회에 아주 자성하는 계기로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제 인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복준 교수님은 경찰에서 몇 저는 년 정도 근무했어요? 32년 근무했습니다. 32년이나 네, 근무했어요. 32년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이 권기선 청장 작년 12월에도 뭐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백스코 예. 한일 아세안 정상회담을 할 때 네. 그 백스코 그 현장에서 아마 그 FTX라고 그래요. 그 이제 비상 상황에 연습하는 내용이 FTX거든요. 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좀 안 됐다 해가지고 거기서도 네, 부산 해운대.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앞바다에 약간의 와서 육두문자 상당히 이거를 즐겁게 이제 노변에 그때 대한 당했던 사람은 아마 상당히, 같은 경대 출신 그 팔기 자기 네. 후배로 알고 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네. 욕을 막 그래서 이제 그 좀 심하게 해서 아무래도 아 좀 지나치게 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지원을 항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도 부하 직원이나 일반 민간인까지 있는 보는 앞에서 해가지고 더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그게 같이 혼을 내더라도 1대1로 어떤 그 하는 거하고 네. 지나가는 호텔 로비 같은 데서 특히나 아직 그게 문제가 터졌는데요. 예. 호텔 로비에서 일반 민간인들이 가는 자리에서 불러서 육둥자를 쓰면 예. 사실 그 사람도 초급간부입니다. 일선에 나오면 경찰서장급인데 그렇죠. 개망신을 주는 거죠. 그거는. 욕을 왜 합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얘기해야 되지 욕할 예. 건 아니거든요. 네. 계급이 높을 뿐이지 뭐 자기가 뭐 인간이 높고 이런 게 아닌데 예. 저도 뭐 군에 오래 있었지만 군대는 그런 문화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예컨대 이제 뭐 사단장이 밑에 뭐 연대장이라 하면서 욕하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네. 욕을 안 하고 어떤 예. 업무에 대해서 질책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잘못하면. 왜냐 본인이 지휘관이고 네. 높은 상급자니. 근데 그걸 하면서 욕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그 어떤 지시하고 업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박기훈 변호사님 군대에서 법무관 몇 년 저는 하셨어요? 소령으로 제대로 소령으로 몇 년 있었습니까?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일하면서 욕 안 들었습니까? 좋은 욕하면 바로 고소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저한테 욕을 한 사람 욕을 안 하지 않죠. 언성을 예. 높일 수는 있지만 예. 지금 말하는 개 공공 뭐 말함 이런 거는 사실은 예. 진짜 그 시정 잡배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가 정말 저 높은 고위 공직자가 또 뭐 경찰청에 저런 높은 사람이 어떤 자기 부하한테 회의 중에 욕을 하고 길가에 가서 욕을 하고 예.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강명 교수님, 이분 그냥 입에서 나왔다 하면은 뭐 이런 욕설이 아예 입에 달고 산다면서요, 네.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약간 해명 비슷하게 한 얘기가 저는 더 웃겼던 것 같은데, 예. 내가 욕심이 앞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욕심이 앞선 게 아니고 욕이 앞선 거죠. 저희가 바로 이 권기선 경찰청장, 네. 우리 부산 주재 강성명 기자가 직접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직접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해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뭐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제가 여하튼 뭐 책임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뭐 저는 직원들의 어떤 그런 마음까지도 좀 헤아리면서 해야 되는데 좀 일을 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쾌도남마 팀하고 얘기를 할 때는 저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부산청에서 얘기를 할 때는 해명을 이렇게 했었나 봐요. 좀 분위기를 좀 잘 만들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좀 일하려고 자기는 편하게 했다라는 말인 건데 예. 두 번 친근하다가는 몽둥이로 때리면서 일을 하시겠어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자기중심적인 발상인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욕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듣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가 욕하는 마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예. 이거는 일반인의 상식에 너무나 반하는 얘기고 네. 특히 저 정도의 위치에까지 있는 분이 일반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도 맞지 않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황당하게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일을 계기로 여기저기서 뭐 제보 아닌 제보들도 오는 것 같은데 네. 저분이 어떤 얘기가 더 있습니까? 이번에만 지금 저 문제를 제기한 A 총경에 대해서만 저런 말을 욕설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 그 전부터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분 스타일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위에도 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말을 쭉 하면은 그 중에 한 반은 삐 처리를 해야 하는 네. 그 정도로 이제 입에 욕을 달고 다니고 부하들에게 내부 직원들에게 그렇게 욕을 많이 하니까 네. 예전에 이분이 그 전 근무지였던 경북 경찰청에서도 예. 직원들의 불만이 좀 내부적으로 뭐 상당히 때문에 있었다 그렇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 저런 욕을 행동 하니까요. 때문에 아, 욕하고. 평상시 업무 때 욕을 많이 네, 하니까 그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학대라는 거죠. 네. 지속적인 학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았고 심지어 그때 이분이 뭐 서울 경찰청장으로 될 수 있다라는 정보가 떴을 때 네. 거의 뭐 약간의 축제 분위기였다고 아, 해요. 잘 간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승진해서 잘 간다가 아니라 여기서 떠나니까 잘 갔. 떠나시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굉장히 실망하는 실망하고. 분위기가 또 돌았다라고 할 네. 정도로 저분은 본인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예. 같이 일을 함께 하는 파트너인 내부 직원분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니, 우리 욕먹고 좋아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없습니다. 예, 너무 우리 좋아하는 사회에서 사람이 좀 있어. 높은 위치에 간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예.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한 방에 훅 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막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방에 훅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 사고를 치고 나서 해명을 또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뭐 박기태 국회의장이 성추행하고 나서 손녀 같아서 내가 가슴을 찔렀다 이렇게 해명을 한다든지 예. 윤창중 해명을 전 잘못해서, 대변인이 예. 예, 그냥 나는 그랩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네. 별명이 윤그랩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그랩은 슈퍼 꽉 쥐다 이런 뜻이죠. 네, 예. 슈퍼 갑질 무슨 전국 선수권 대회를 하면 아마도 1, 2, 3위가 제 생각에는 이제 조현아 대한항공 땅콩 리턴 사건, 예. 윤창중의 윤그랩 사건, 예. 또 포스코 상무 라면 사건 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찰청장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번이 근데- 4대 사건 중에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이 해명을 할 때 예. 어떤 위기 관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건가를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변명이나 회피나 거짓말이 최악입니다. 네.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진짜 엎드려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나마 2차 스캔들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예. 대부분 그걸 못해서 불 지른 데다가 또 거기다 기름을 붓더라고요. 해명을.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옷 벗고 나온 사람이지만 네. 이분이 취임사 자체가 일성이 인권이었어요. 인권. 홍익 국민들의 뭐 인권. 경찰 하면서 예, 인권. 오로지 인권. 예. 그 인권 운운하는 사람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한다면 예. 그 인권 자기는 인권 대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인권 경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친절해라. 맨날 친절하라고 그러죠. 민원인한테 친절하고 국민들한테 친절해라. 나는 그 내부에서 계속 불이익 처음받고 네. 정말 뭔 새끼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생활하는데 그게 우러나와서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진짜 뼈저리게 반성해. 친절하게 하려면 청장, 최고 책임자가 직원들한테 먼저 친절해야죠. 그렇죠. 자, 내부 고객이에요. 그러면 현재 부산경찰청 내부 분위기가 참 궁금한데요. 부산경찰청에 출입하고 있는 우리 강성명 부산주재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성명 기자. 예, 부산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부산경찰청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부산경찰청은 종일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네. 수장의 폭언 때문에 조직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경정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 심사 결과가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네. 네, 인사날인 만큼 예년 같으면 들떠있을 때지만 승진자들한테 축하 인사도 큰 소리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제가 부산경찰청 김진표 1부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권 청장이 어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오늘 오후 들어선 기력이 다 빠진 상태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권 청장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사만 취재진에게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렇죠. 청장은 지금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직접 욕은 안 먹었겠지만은 욕을 먹은 것 이상으로 지금 아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권 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사태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권 청장은 하루 종일 청장실에서 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부장 등 고위 간부 몇몇과 회의는 몇 차례 열었다 합니다. 네. 이번 사태가 공직사회 갑질 논란으로 확산되자 무척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권 청장은 자신에게 욕설을 들은 것으로 보도된 총경 3명을 만나 이미 사과했다고 합니다. 해당 총경들도 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론과의 별도 접촉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부산경찰청 출입 기자들은 권 청장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권 청장은 변명하지 않겠다, 자숙하고 반성하겠다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네. 아마 직원과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려 했다는 자신의 해명이 논란을 불러오자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강 기자. 네네. 지금 부산청에서 여러 간부들도 문제를 제기한 간부들 그리고 주변의 간부들도 많이 만났죠. 네네.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권 청장과 보도된 해당 총경들은 기자들과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권 청장은 어젯밤 부산경찰청 출입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도 어젯밤 8시 반경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권 청장은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일을 잘하려다 보니 의욕이 너무 앞섰다. 하며 미안함을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네. 권 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진 총경들도 기자들과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대신 다른 경찰들은 보도 내용이 대부분 맞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더 심한 경우도 있었다는 경찰도 있습니다. 아하, 이번에 청문감사관이 문제를 제기한 것보다 더 심한 것도 많이 있었다. 네네, 그렇게 말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네. 총경들이 모욕을 당할 때 곁에 부하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번 일을 감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성명 기자, 감사합니다. 네.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보면은 이분이 권계선 부산경찰청장 서장 시절에는 별명이 아예 버럭서장이었다고 버럭서장이라고 그래요. 지금 알려져 왜 그런 별명 붙었습니까? 마찬가지 같습니다. 좀 성질도 급하고 네. 일단 일 시켜 잘 안 되면 욕부터 하는 그런 성향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욕을 하면서 뭐 본인이 욕을 얻어먹었는지 몰라. 어릴 때부터 계속 많이 얻어먹어서 저런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본인이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네. 모르겠어. 그게 친해진다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욕하면 친해진다는 게. 예, 욕하면 그렇죠. 싫어지지 않습니까? 욕하면 기분 나쁘죠. 왜 그러니까 친해집니까? 욕하면 그냥 고소해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욕하면서 친해진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웃기고 그게 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욕을 한다. 이것도 이해가 저는 사실 안 되고 본인이 업무를 잘하긴 해 저만이 올라갔겠죠. 예.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적 침해, 모독 같은 걸 하면서 올라갔던 측면을 보면 경찰 조직도 사실 말씀하셨지만 좀 씁쓸한다는 저런 사람이 올라가면 되느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이제 일이 당연히 커지고 후회하고 있겠죠. 자리가 오락가락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지금 예. 후회하고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갑질을 하면서 이렇게 막말하시는 분들 후련함은 잠깐이고요. 예. 후회는 쭉 갑니다. 그렇죠. 권 정말 조심해야 청장님은 돼요. 네, 우리 강은재 변호사님. 저는- 지금 이 정도 사안이라면은 경찰청에서 진상조사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부분은 결국 네. 이것이 외부에 이렇게 터진 것에 대한 좀 후회 내지는 뭐 원망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신이 했던 욕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 부하들을 막대했던 것에 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반성이 따를 것인가는 의문인 게요. 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우리가 조현아 씨를 봐도 알 수 있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죄송하다 내지는 일 잘 해보려고 했다 이런 차원으로 그냥 논란으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고요. 예. 저 정도의 공무원이란 직에 있는 분의 저런 언행이 문제가 됐을 때는 예. 반드시 외부에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저분에 있었던 모든 뭐 비리나 진정들을 다 받아서 예. 감사를 한 다음에 인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임을 하든지 파면을 하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김복준 교수님, 이번 경찰청장이 부산청장하고 같은 경찰대 2기 동기입니다. 동기인데다가 예. 무슨 이번 정권, 박근혜 정권하고 같은 TK 지역이어서 잘 조사가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 네, 그 말이 지금 들리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분은 뭐 경찰 조직 내에 자조감 어린 말들이 있어요. 성골이냐, 진골이냐, 육두품이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골은 뭡니까? 예?
고향 저 청와대 쪽하고 가까운 쪽에서 태어나서 경찰대학 나와가지고 경위부터 시작해서 쭉 아하. 가는 사람들을 성골이라고 절대적인 성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조감 어린 그 비간부 출신들. 그러면 그거 예. 말고 진골은 뭐예요? 진골은 경찰에서. 그 이제 간부생이나 뭐 이제 기타 아하, 그건 입직 진골이고. 경로를 가지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아마 이 쫄병 생활 안 해보셔가지고요. 예. 그 아마 그 비인격적인 그 대우는 별로 안 받았을 겁니다. 그동안 오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arshall. Happy birthday to you. 오늘은 북한 김정일의 생일인데요. 그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의 생일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북한 내부는 오늘 잠잠하기만 합니다. 집권 4년 차를 맞이하면서 조용한 생일을 보내는 김정은의 진짜 속내 과연 뭔지 우리 고영환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김정은의 생일 여기 보면은 김정은 생일 우리는 이제 동그라미 빨갛게 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서는 그냥 평일이었죠. 평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일, 김일성의 생일은 빨간 줄로 돼 있어요. 빨간 글자로 써 있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기념일은 아니라는 아니다. 얘기네요. 예. 자, 왜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마 가장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예. 김정일 3년상을 치르는, 그러니까 나는 효자다. 네. 그러니까 뭐 효심이 깊은 아들이 돼서 김정일 뭐 돌아가신 지도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내 생일 세는 거는 그런 거 아니냐. 네. 이건 아마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거일 것 같고 예. 아마 실질적으로 못 내면적인 거는 나이가 그러면 몇 년생이냐 네. 그것부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몇 년생이에요, 지금? 1984년생입니다. 아, 그건 확인된 겁니까? 예, 예. 네. 그럼 84년생이면 이제 31살이네.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2009년도는 몇 살이었어? 그러면 28살. 네. 이 답이 나오니까 그러면 김정일 아들이라 그래서 무조건 후계자가 되는 건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북한 주민들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예. 아마 아직은 생일을 안 세는 것 같고요. 예. 사실 그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40살 때, 40세 때 생일을 공휴일로 정했고. 40살이면 1982년. 그렇죠. 네. 원래는 81년도에 마흔도를 했다가 예. 그러니까 마흔도를 2번을 했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공간에 나가 있을 때 예. 있어봐서 정확히 하는데 예. 그 생일날 맞으면서 왜 그 뷰레틴을 만들고 이제 대사관 홍보물을 만드는데 네. 81년도에도 40돌이라고 해서 했는데 예. 그 다음에 또 40돌이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문이 잘못됐는가 해서 다시 평양에 문의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40돌인데 그때 무조건 40돌이라고 다시 하세요. 예. 그래서 생일이 이게 조작이 됐구나. 아하, 그러니까 41년생인데 42년생으로 조작을 했다. 조작을 했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1912년, 예, 그렇죠. 김정일이 1942년 하면 30년 딱 30년 텀이 딱 맞잖아요. 그 텀을 맞추려고. 맞추려고 생일을 조작한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 생일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게 명분 아닙니까? 뭐 네. 백두 혈통이고 뭐 이런 명분상 아무래도 41년보다는 29년 차이보다는 30년 차이가 낫지 않겠나? 예. 뭐 이렇게 해서 42살. 김정은이는 그러면은
1984년인데 1982년으로 맞추진 않았네요. 1982년으로 맞출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아,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도인가 공식적으로 북한에서는 몇 년도에 태어났는가 얘기 안 했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예. 이거는 다만 스위스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다 기록한 자기 생년월일에 아, 그게 1984년 1월 8일이다. 1월 8일이고 예. 또 딱 1년이 됐네요. 저 로드머니 가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부른 날이 1월 8일입니다. 아, 그래서 딱 1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생일도 그때 겨우 알게 된 겁니까? 로드머니 축가를 불러서? 그 전에. 아, 그 전에 알긴 했고. 그 전에 알았는데. 예. 그리고 후계자로 지정해준 날이 1월 8일입니다. 2009년 1월 8일.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예. 후계자로 정해준 게 2009년 1월 8일이고 예. 이 사람이 1월 8일 날 생일 노래를 불렀고 예. 스위스에 기록된 생일이 1월 8일이니까 예. 지금 바로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그렇죠. 네. 참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예. 아편 중독자를 데려다가 저렇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예.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시 생일 얘기로 돌아가면 예. 김일성이는 1912년, 예. 김정일이는 1942년, 예. 다시 지나서 김정은은 1982년으로 만들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 굉장히 높다. 예. 그러니까 나이도 좀 더 들어 보이게 하고 예. 30년 차이, 40년 차이 딱딱딱 맞추기가 좋잖아요. 예. 지금 보면은 김일성은 62세 2세 때, 때. 그리고 김정일은 40세 때 자신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예. 김정은이가 31세인데 지금 하면은 좀 불효자라고 그렇죠.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그건 너무 있고요. 어리다 그러고 사람들이 너무 어린 사람이 장군님 아들이라고 무조건 후계자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추측들을 아들이 혼자일까 둘일까 뭐 이런 누이 동생은 뭘까 여러 가지 그 의문점도 있으니까 아직은 하는 것 같지 않고 네. 아무래도 이제 공개를 하면 82년으로 맞춰서 공개할 가능성이 1월 높다. 8일로, 82년 네. 1월 8일로. 네. 그건 또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여러 가지 설이 있었을 때마다 고영환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지금 우리 남쪽에서 많이 얘기가 됐던 게 김여정의 결혼설과 임신설이었습니다. 특히 결혼은 최룡해의 아들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고영환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여정이가 행사에 나왔는데 저희들도 텔레비전을 여러 번 녹화했던 걸 다시 돌려봤는데 예. 이 반지를 끼고 있어요. 예,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꼈다는 거는 결혼을 했다는 소리고. 예. 그리고 우리가 추정을 하건대 예. 지난해 4월달에 최영애가 근로단체 비서로 강등이 됩니다. 네. 총정치국장을 하다가 다가 근로단체 근로단체 비서로 가서 몇 달 동안 안 나왔다가 네. 인천에 3인방이 왔을 때 보니까 저 사람이 황병서보다 세진 것 같다. 네. 느낌이 황병서가 최룡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또 있었고 2인자는 황병서, 3인자는 최룡해로 오긴 왔지만 자기네가 그렇게 오긴 왔지만 네. 실제적으로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 차도 우리가 2번 차에다 배차를 시켰는데 네. 2번 차를 안 타고 1번 차를 탔고 어허. 원래는 최룡해한테 2번 차를 줬는데 자기가 1번 차를 갔어요. 1번 차를 갔어요. 네. 나 이거 안 타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 경호원 측이 우리 측이 가서 저 탈 거는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갔고 예. 그다음에 그 아시안 황병서가 그러면 2번 차를 탔습니까? 아닙니다. 황병서와 같이 탔습니다. 같이 탔다. 같이 네. 탔습니다. 예. 같이 탔고 예. 그다음에 그 폐막식 행사를 하는데 최룡해가 가운데를 앉았고 예. 그리고 황병서가 김관진 실장하고 같이 앉고 김양권이가 6.1제 우리 오른쪽에 통일부 장관하고 같이 앉고 네. 그런데 최룡해가 가운데 앉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걸 봐서 저 사람이 확실히 세졌다. 그러니까 지난해 4월 달부터 인천 아시안 게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네. 김여정이가 반지를 끼고 나타났고 네.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지만 이걸 봐서 예. 최룡해가 장인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임신설 같은 거는 뭐 자기 와이프가 임신한 것도 잘 모르는데 그 김여정이가 임신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푸석푸석 감고 보고 또 임신했다 그러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던데 네.
그건 뭐 좀 더 얼굴이 붓고 뭐 옷을 이렇게 펑퍼짐한 걸로 입었다 뭐 이런 입었다. 얘기가 있는데. 근데 뭐 그거는 예.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지금 그러는 그러니까 뭐 건데 얼굴이 좀 부었다 그러는데 이건 예. 좀 그렇게 느낌이 그럴 뿐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임신설까지는 모르겠고 네. 결혼한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임신했다면 네. 이번에 김정은이가 군 부대를 가서 네. 심지어 총포 네. 사격 훈련을 할 때 소리 뻥뻥 나면은 그 임신부는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거 보면 임신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임신설은 좀 오바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비반충 총포 사격 대회. 예.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뭐 바주카포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동이 없다 그래서 예. 비반동포, 비반충포라고도 하는데 예. 바주카입니다. 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미군이 썼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탱크 잡을 때 쓴. 이렇게 놓고 쏘는 거. 예. 그 부대를 가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주카포 사격대를 해서 예. 거기 가서 상대 목표를 가장 정확히 맞춘 사람들 뭐 칭찬하고 최고사령관 명령 전달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주 단순한 무기인데 예. 무슨 비행기 뭐 훈련도 아니고 예. 이런 것까지 갑니까, 김정은은? 뭐 여객기도 타고 운전하는 사람인데 뭐 탱크도 장갑차도 호기심에서 가보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젊고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자기 말로는 탱크병들이 얼마나 힘든지 보기 위해서 아니면 조종사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 건지 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했다고 북한 선전 매체에 나오는 거고 예. 뭐 우리 20대 30대 안 그랬습니까? 뭐 포 멋있는 거 있고 탱크 멋있는 거 있으면 타보고 싶고 네.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싶고 뭐 그런 거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자, 북한이 최근에 군단을 하나 늘렸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게 12군단. 예. 그런데 그게 백두산의 두만강하고 압록강 사이의 경계 지역에서 예. 평안북도 쪽 예. 이쪽이라고 하는데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양강도하고 자강도. 자강도에 관할하네요. 그 이전에 네. 양강도의 양강도 소재지가 해산시거든요. 네. 해산시에 4지구 사령부라는 게 있었어요. 사지구 사령부. 제4지구 사령부가 있었는데 예. 요거는 한 개 여단 규모. 예. 그 여단 규모가 한 개 군단 규모로 확대가 됐다는 거고 네.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군단을 한 게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거 아니냐. 네. 탈북자들이 도강을 막고 예. 이른바 간첩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는 이쪽에서 많이 그 북한 탈북자들이 갔는데 그렇죠. 여기를 강화하니까 압록강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뭐 이 짝은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넓이가 짧거든요. 네. 2, 3m 하면 한 걸음 뛰면 압록강 넘어가는데 네. 여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넓어집니다. 그렇죠. 깊어지고. 예. 그러니까 배가 없이는 못 넘어가는데 네. 여기에다가 자강도에다가도 군단을 배치한 거는 네. 분명히 다른 의도다. 어허. 그리고 여기에 그 12군단에 소속된 부대가 기계화 보병 여단 네. 그리고 산악 경보병 여단 그러니까 산악 경보병 여단이라는 게 아하. 제일 특수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국에 무슨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일어난다 같은 그런 한국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들어와서 뭐 비행장 폭파하고 뭐 레이더 기지 폭파하고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은 건데 이거는 특별히 산악에서 움직이는 경보병 여단인데 특수부대죠. 우리말로 하면 네. 특전사 한 개 여단인데 예. 정예 부대들을 저기다가 배치했다는 것은 다른 의도다. 네. 중국군이 남진을 할 경우를 상대를 해서 막아놓은 것이 12군단이 만들어진 거다. 4지구 사령부가 있어서 한 개 여단이 보병 여단이 있을 때는 예.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분명한데 네. 지금은 한 개 군단으로서 정예 기계화 보병 여단도 놓고 경보병 여단도 놓고 다른 부대들을 놓고 확대를 한 군단을 갖다 설치한 거는 예. 중국군이 유사시에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하하. 그러니까 중국군이 그러면은 유사시에 북한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생각하건대 유사시에 네. 북한에서 혼란이 생길 때 중국군 39 집단군이나 40 집단군이 내려올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신의주에서 예. 평양까지 200km밖에 안 되거든요. 네. 기계화 부대가 들어가면 6시간이면 평양까지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겁이 나겠죠. 그러니까 한 개 군단을 새롭게 창설을 하고 정예 부대들을 배치해서
유사시에 중국군이 들어오는 걸 무조건 목숨 걸고 막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사시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유사시가 좀 다른가 봐요. 우리는 유사시 하면은 북한이 붕괴한다든지 북한 정권이 그럴 경우에 분명히 북한 정권은 중국의 손을 벌릴 것이다. 오히려 쌍수를 들어서 들어와라 할 것 같다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네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네. 결국은 한국하고의 사이는 굉장히 좋아진 반면 예. 비례적으로 봐서 중국하고 북한 사이는 저렇게 중국군이 진입을 막겠다고 군단을, 정예군단을 하나 만들 정도로 예. 아주 안 좋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가 하면 예. 북한으로서는 전선이 두 개가 생긴 셈이죠. 38선이 그렇네요. 있고 예. 압록강 두만강선이 있고 네. 그러면 결국은 북한군 주력이 양분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싸워도 힘든데 힘든데. 양쪽에서 싸우려고 그러는 건데 분명히 북한은 뭐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내란이 일어나든가 예. 쿠데타가 일어나든가 그럴 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빨리 들어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탈북자들이나 우리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쿠데타가 일어나는 경우에 김정은 반대쪽에 선 사람들이 예. 중국군에 보고 들어오라 빨리. 그럴 가능성이 아하. 김정은이가 중국군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 오히려 더 많다.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유사시에 남한도 경계해야 되지만 중국도 경계해야 돼. 중국경을 봉쇄하라. 실제로 중국이 최근에 매년 이 훈련을. 동북 삼성에서 훈련을 하죠. 계속 산악 훈련을 했고 네.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북한에 저 중국에서는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장백현이랑 거기서 계속해서 산악 지역에서 대규모 예. 어떤 때는 10만 명씩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무려 했는데 10만 명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훈련을 거기서 하느냐? 그렇네요. 러시아 쪽에서 훈련하면 좀 더 올라가서 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 북한 쪽하고 가까운 데서 대규모 중국군이 예. 기동훈련을 저렇게 한다는 이렇게 거는 하고 있네요. 네. 중국도 북한 사태가 위태위태하다고 보고 있는 시각이 아니냐. 네. 그런 것을 반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북한이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네. 김정은 이번에는 7일 작전 신작전 계획을 세웠다고요. 그게 여러 계속해서 많이 있었던 겁니다. 김정일 때도 네. 뭐 3일 작전 계획, 일주일 7일 작전 계획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예. 결국 이게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그런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일 동안에 네. 주한 미군은 자기네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이나 하와이나 미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증강돼서 들어오는 미군을 네. 한반도에 부산항에 들어오기 전에 부산까지 못 겠다. 완전히 네. 장악을 하겠다.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 북한이 핵무기가 예. 있잖아요. 네. 그 외에 우리가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러는데 사실 그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생화학 무기입니다. 생화학 무기. 화학 무기나 예. 생물 무기를 같은 것을 사실은 팔당댐 같은 데 갖다 뿌려놓으면 네. 우리 먹을 물이 없어요. 그렇네요. 근데 저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학 무기, 생화학 무기가 세계에서 3위, 4위, 5위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유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죠. 거기다가 예. 20만의 특수부대가 있지. 네. 1000여 발에 넘는 미사일이 있지. 예. 우리보다 한 5배, 8배, 10배가 되는 방사포가 있지.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젊은 사람으로서는 예. 해볼 수 있다고 충분히 자, 생각하는 그러면은 거죠. 첫 단계가 기습 공격, 두 번째 단계가 전면전으로 확대. 예. 세 번째가 핵, 미사일, 아까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이런 걸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총공격을 해서 나중에 아까 20만 정도 되는 특수전.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남한을 전체적으로 점령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공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북한을 네. 보는 사람으로서 우려하는 것은 김정일이는 미군의 전력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네. 김일성이도 6.25 전쟁을 한번 해봤으니까 예. 미군의 전력이 어떻다는 걸 알고 저도 여러 번 김일성이 말을 들었거든요. 6.25 때 미군 비행기 때문에 졌다. 예. 박헌영이 때문에 졌다. 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런 거를 봐가지고 아마 1, 2, 3, 4, 5로 아까 여기서 CG에서는 보여주셨지만 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아하. 1, 2, 3, 4, 5 특수전은 단계가 아니라. 특수전 부대들은 그냥
쭉 한국 각지에 갖다 뿌려놓고 네. 미사일 쏘고 핵폭탄 쏘고 그래가지고 아예 정신이 없는 그 정말 그 지옥을 만들어 놓고 예. 타고 앉아서 미군이 부산이나 포항이나 상륙을 하기 전에 예. 한반도를 깔고 앉겠다. 그러는데 제가 우려를 하는 건요. 예. 북한군 장성들이 김정일이가 물어봐서 예. 어때?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나만 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면 지금 장성택이가 처형된 오늘에 와서 네. 어느 북한군 장령들이 그거 안 됩니다. 미군이 들어오면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풍토가 아니냐. 그걸 네. 제일 우려하는 거죠. 그게 장군님, 가십니다. 원수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냥 깔고 타고 앉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걸 제일 우려하는 거죠, 사실. 진짜 그렇네요. 예. 근데 7일 걸린다고 그랬는데 예. 뭐 일본에도 미군이 있고 특히 뭐 오키나와에도 있고 이거 뭐 하루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지금 미군이 전력이라는 게 예. 옛날처럼 무슨 15일 전에 7일 전에 아니거든요. 예. 미군이 공군은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예. 그게 와서 확 그냥 북한 공군이랑 무력화시키면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허황된 생각인데 근데 제가 보건대도 일주일이 아니라 2, 3일이면 미군이 진강대에 올 수 있을 거고 예. 이걸 좀 북한이 김정은이가 똑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정세의 오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한이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이런 걸로 총 공세를 나설 때 우리가 사전에 그걸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직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킬체인 문제가 나오고 예. 그냥 뭐 사실은 뭐 국민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한데 예. 사실은 주권이 없어지면 예. 복지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 그런 아닙니까? 거죠. 그러니까 네. 안보라고 하는 게 우리 생명, 재산 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정부가 좋건 나쁘건을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그래도 복지도 받고 월급도 받고 자동차도 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 쪽도 중요하지만 안보 쪽에 국방 쪽에 조금 더 많은 돈이 좀 들어가서 예. 정말로 북한이 한번 움찔하면 우리 얻어맞아서 죽습니다. 예.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소리죠.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올해를 네. 통일 대전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진짜 이런 7일 작전도 세웠는데 진짜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정일이 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수령님이 살아있을 때 무조건 나라를 통일을 시켜야 된다. 어허. 그래서 수령님 생전에 서울의 광장에 예. 여의도 광장에 수령님을 모시자. 어허.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구호도 없어졌고 예. 그리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군대를 준비를 시키는 거야 일단. 예. 군대라는 게 훈련을 해야 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목표를 정해주면 군대는 훈련을 할 거고 예. 북한 일반 주민들도 이거 2015년도에 통일될 수도 있대. 예.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정권을 지지할 거 아닙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돼서 제주도 바닷가에 앉아서 뜨겁게 달아오른 발을 식힌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강연 자료들을 보면 2015년을 통일 대전의 해로 만들자. 이거는 구호일 수도 있고, 네. 북한 주민들을 뭉치게 하는, 북한 군인들을 뭉치게 하는 구호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 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북한 주민들을 묶고 세우자는데 조금 더 구호다. 비중이 예. 가 있지 않나. 그래서인지 예.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바로 어제 대변인 담화에서 밝힌 건데 오히려 자기들의 적화 통일보다도 남쪽에 의한 흡수 통일을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야, 너네 박근혜 정부 흡수 통일론 많이 그 학자들 사이에 나오는데 너의 입장은 뭐냐 하는 걸 물었답니다. 예.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전단도 좀 더 이상 보내지 말고 예, 예. 한미 군사 훈련도 연례훈련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 보면 좀 저쪽도 오히려 우리 쪽에서 오히려 통일하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아니, 들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예. 저는 북한이 올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예. 체제 문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약간 속으로 좀 놀랐어요. 아하. 북한이 왜 갑자기 저렇게 체제 통일 문제를 내올까? 옛날에
독일이 통일됐을 때 예. 체제 통일 문제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북한에서. 예. 그러다가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올해 체제 인정을 하라. 우리 체제를 당신한테 인정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체제대로 통일하자는 것도 아닌데 예. 반대로 당신들도 당신의 체제대로 우리를 통일하려는 망상을 버려라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속으로 겁을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을 보면 군사 지표를 빼고 경제 지표들만 보면 예. 한국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은 자료적으로 보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속으로 우려를 해서 예. 너네들 입장을 밝히라 이건데 예. 저는 어느 정부도 그랬지만 네.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평화 통일이라는 기본적인 방침에는 예.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합의의 통일이지 예. 누가 누구를 먹고 누가 누구를 위한 전쟁을 하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는 한 번도 흡수 통일론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도 네. 명백하거든요. 예. 평화 통일을 하자. 합의 통일을 하자. 예. 이건데 왜 저렇게 또 갑자기 겁을 먹고 또 왜 체제 통일, 흡수 통일론을 내오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정부의 통일 방침은 명확하고 누가 지금 그런 것을 전쟁을 하면서 통일하자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북한도 자기들이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타격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종국적으로 우리를 전쟁을 해서 이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하나만 더 예. 물을게요. 신은미 씨, 예. 북한에서 1호 특별 관리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호 저도 관리. 그 뉴스를 봤는데 네. 저는 이것이 타당하지. 전 사실 정확히 잘 모릅니다. 네. 1호, 2호, 3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우선 제가 이것이 잘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려면은 네. 1호라는 말은 김정은한테만, 김 부자한테만 쓰는 말입니다. 네. 1호 행사, 1호 대회, 1호라는 말 자체가 예. 북한 실정하기에 맞지 않고 네. 공작원, 포섭 대상자 이거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어떤 정해놨겠지만 기준이 있을지는 예, 모르지만 기준은 분명히 있지만 네. 1호, 2호, 3호를 붙였다는 것은 저는 명칭은 모르기도 맞죠. 하거니와 예. 북한 실성상 잘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제가 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예. 많은 사람들이 왜 신은미 같은 사람이 대학까지 졸업하고 여기서 잘 살던 사람이 네. 할아버지가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그러는데 평양에 한번 갔을 때요. 공항에 내려서 카펫 깔아주고 소년들이 꽃다발 안겨주고 예. 벤치 태워서 좋은 초대소에 갖다 놓고 밥을 먹을 때 두세 명이 서서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이러면 사람이 돈다고죠. 네. 그러면 일반 관광으로 북한에 갔다 온 중국 관광객들은 다시 갈 때가 아니라 그러지만 예. 신은미 씨처럼 뭔가 목적이 있어 데려가서 특별한 초대소에서 정말 잘 먹이고 필요한 게 없으십니까? 아침에 들어와서 맥박 재고 혈압 재주고 이러면 말 그대로 뿅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이 특출한 대상이었구나.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알겠습니다. 결국 신은미 씨는 북한에서 특별 관리 그것이 1호였는지 2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특별 관리를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패도남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패도남마 끝으로 마지막 한마디 못다한 얘기 고영환 선생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광복 70돌이면서 분단 70돌입니다. 사실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인데 올해 전쟁의 기운이 아닌 평화의 기운이, 안정의 기운이 한반도에 깃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북한이든 남한이든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있을 텐데 꼭 그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